10장 2절에서는 예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순서는 시작하기 전에 예외 처리 코드, 예외 종류에 따른 처리 코드, 예외 떠넘기기, 키워드로 끝내는 핵심 포인트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절의 핵심 키워드는 예외 처리, try, catch, finally, 다중 catch, throws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들 키워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프로그램에서 예외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예외 처리를 해야 한다입니다. 자, 예외 처리의 목적은 프로그램의 갑작스러운 종료를 막고 정상 실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외 처리 코드는 컴파일러에 의해서 요구될 때도 있지만 개발자의 경험에 의해서 작성할 때도 있습니다. 자, 자바 컴파일러는 일반 예외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컴파일할 때 발견할 경우에 예외 처리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예외 처리 코드가 만약에 없다면 개발자에게 예외 처리 코드를 강제로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실행 예외는 컴파일러가 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의 경험으로 어느 부분에서 실행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 예외 처리를 해야 합니다. 노련한 개발자가 아니라 초급 개발자일 경우에는 예외 처리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 일단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서 다양한 테스트를 해봄으로써 어디에 무슨 예외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실행 예외를 처리를 하는 코드를 추가적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컴파일러가요, 코드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할 것이라고 살펴보는데 이 예외가 만약에 일반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들면 이 컴파일러는 반드시 예외 처리 코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코드에서 런타임 익셉션, 즉 실행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더라도 컴파일러는 이 실행 예외는 예외 처리 코드를 요구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실행 예외인지 실행 예외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은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한 예외인지 그리고 런타임 익셉션을 상속하지 않은 예외인지 바로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전 절에서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이 코드를 작성을 하다가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할 때 그 메시지가 unhandled 뭐뭐뭐 exception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기에서 일반 예외가 발생을 하는데 내가 예외 처리 코드를 넣지 않았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컴파일러는 여러분이 작성한 코드에서 일반 예외 부분만 예외 처리 코드가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 여러분이 예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적으로 요구를 합니다. 섹션 02 패키지를 만들어 볼게요. 자, 섹션 02에 이그잼 01. 자, 이렇게 패키지를 만들고요. 자, 여기에서 new class 한 다음에 try, catch, finally, example이라고 주고요. 메인 메소드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아직 우리가 예외 처리 코드를 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string str equal null 자, system.out.println str.length라고 줬을 때 분명히 우리가 봐도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null이기 때문에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컴파일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없이 컴파일을 해줍니다.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자, null point exception이 발생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이 null point exception은 runtime exception의 종류이기 때문에 자, 컴파일러는 예외 처리 코드를 요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찾을 때 이런 코드를 사용을 하거든요. 클래스. 자, 이건 변수를 선언하는 거고. 자, 클래스의 포네임. 자, 요거는 자, 클래스의 정적 메소드죠. 포네임은 점을 찍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문자열로 java.lang.string 자, 이렇게 주게 되면은 클래스 포네임은 자, 매개값으로 주어진 바로 이 문자열을 가지고 클래스를 찾는데 자, 해당 클래스가 있으면 이 포네임은 클래스라는 객체 타입으로 이렇게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 있는 이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 여기에서는 class not found exception 자, 여기 보시면은 class not found exception이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class not found exception은 일반 예외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예외 처리 코드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빨갛게 이제 컴파일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류의 컴파일 오류가 발생이 되면, 즉 unhandled exception 이렇게 여러분이 어떤 exception을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면은 자, 여러분 예외 처리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마우스를 갖다 대고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surround with try catch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이 자, try 블록 그 다음에 catch 블록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서 지금 이 코드를 이제 감싸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예외 처리 코드예요. 그래서 컴파일러는 여기서 발생하는 런타임 예외는 체크하지 않고 자, 이와 같이 그 실행 예외가 아닌 일반 예외는 이제 체크를 해서 이렇게 예외 처리 코드를 이제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자, 이와 같이 이 부분만 null point exception이 생기는데 자, 이 부분을 자, 주석 처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우리가 이렇게 주지 말고 자, system.out.println 자,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하도록 바꿀게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지금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다는 이야기는 자,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것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정상 실행이라고 출력이 되죠. 결국 이것을 실행을 할 때 예외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거를 실행했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엉뚱한 클래스를 이렇게 넣어 볼게요. java.lang에 string이라는 클래스는 있는데 java.lang이라고 하는 패키지에 string2라고 하는 클래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보면 이와 같이 클래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외가 발생을 해서 이제 결국 얘가 실행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자, try catch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외 처리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try, catch, finally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try, catch, finally는 이제 블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 및 메소드 내부에서 작성이 되어서 어떤 예외, 즉 일반 예외든 실행 예외든 어떤 예외를 처리할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와 같이 try, 그 다음에 catch, 그 다음에 finally, 자, 이렇게 자, 블록을 작성을 하고요. try 블록, 그 다음에 catch 블록, 그 다음에 finally 블록, 자, 이렇게 블록을 작성을 하고, 이 try 블록에는 여러분이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하고, 자, 여기에서 만약에 예외가 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내용을 바로 이 catch라고 하는 절에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예외 처리 코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finally는 옵션인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nally는 자, 정상적으로 이 위에서 코드가 실행이 되었거나 또는 예외가 발생이 되어서 예외 처리 코드가 실행이 되었거나 상관없이 이 finally는 항상 실행을 하고 빠져나갑니다.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었든 또는 예외가 발생해서 예외 처리 코드가 실행이 됐건 상관없이 항상 finally가 실행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행하는 코드다. 그래서 finally라고 하는 블록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정상적인 실행 흐름은 결국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되는데, 자, 만약에 여기서 예외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외가 발생이 되면 예외 발생 바로 밑에 코드는 실행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자, 예외 처리 코드를 실행을 하고 마지막으로 finally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서 그 예외가 발생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은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catch 블록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 부분이 실행이 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finally가 없는데요. 만약에 finally를 추가를 하고 블록을 작성을 한다면 성공적으로 실행이 되었거나 또는 예외가 발생되어서 예외 처리 코드가 실행되었거나 상관없이 여기에 finally 블록을 실행하고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try catch까지는 여러분이 자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finally는 필요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이제 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제를 하나 더 해보죠. 자, 새로운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exam이라고 주고요. 자, 여기에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은 try, catch, finally, runtime, exception, example이라고 주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이 기네요. 자, 메인 메소드를 자, 추가를 하고, 자, 여기에서 자, 스트링 타입의 변수, 자, 데이터 1을 선언하고, 자, 여기에 null을 초기값으로 대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 2 변수를 선언하고, 또 null로 초기화를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1에는 무엇을 저장을 하냐면 args 자, 0, 즉 실행 매개 값으로 들어온 값 중에서 0번 인덱스의 값을 데이터 1에 저장을 했죠. 자, 이번에는 데이터 2 equal args 1 자,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실행 매개 값으로 들어온 두 번째 값을 데이터 2에 이제 저장을 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생깁니다. 자, 실행 매개 값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0 인덱스와 1 인덱스라고 하는 이런 인덱스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생 위치를 보게 되면은 10라인에서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runtime exception인데요. 자, 이러한 runtime exception은 이렇게 실행을 해봄으로 해서
자, 이렇게 어디에서 발생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 try를 넣어서 예외를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catch, exception, 자, 이렇게 주고요. 자, 여기에는 system.out.println 이렇게 주고, 자, 실행 매개 값의 수가 부족합니다. 자,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 정확히는 이제 여기에서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예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exception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자리에 자, 구체적인 예외의 클래스인 자, 요것을 자, 입력을 해도 좋습니다. 자, exception이 올 건지 아니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올 건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자, 여기에서는 발생하는 예외인 바로 요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이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시킬 이유가 없다면 여기서 return 이렇게 해서 자, 이 메소드의 실행을 끝내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int 자, value 1이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integer.parseInt 자, 이렇게 주고 자, 데이터 1이라고 줬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 데이터 1에 들어오는 어떤 문자열을 자, 정수로 변환을 해서 자, 이렇게 int value 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하는 코드죠. 자, 그리고 자, 똑같이 자, 이 데이터 2에 들어오는 값을 자, int value 2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실행 매개값을 한번 제공을 해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run configuration에 argument로 들어가서 자, 여기에 10과 20을 이렇게 주고 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자, 여기에다가 자, 숫자를 주지 말고 이렇게 문자를 줬다 그러면 자, 이와 같이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몇 라인에서 발생을 하냐면 자, 18라인, 즉 여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런타임 exception인데요. 자, 예외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 try를 넣고요. 네, 여기에 catch. 자, 이때는 number format exception이 자, 이렇게 자, 발생했기 때문에 자, number format exception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다가는 자, system.out.println 이렇게 잡아놓고 자, 여기는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finally를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finally에는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주고 자, 다시 실행하세요 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finally는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을 해도 자, 실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예외가 발생을 하더라도 자, catch를 실행하고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finally를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nally는 예외가 발생했건 아니건 상관없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먼저 실행하는 코드를 담고 있는 블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다시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실행 매개값이 지금 A, B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이와 같이 자, 예외가 발생이 되어서 자, 숫자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출력이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실행하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시 한번 줘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자, 다시 10과 20을 이렇게 주고 자, 런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다시 실행하세요. 자, 요것만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는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int result는 자, value 1 플러스 자, value 2 자, 더하기를 했죠. 자,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자, 이렇게 주고 자, data1 플러스 자, 그 다음에 data2 플러스 result라고 이렇게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자, 실행을 해 보면 자, 이와 같이 10 더하기 20은 30이다. 이렇게 잘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실행이 되고 나서 자, 예외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파이널리를 실행을 하고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된 겁니다.